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뭐냐면 오늘 그 별 생각 없이 자료를 하나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그 가족 상담이 잡혔어요. 다음 주 수요일 2시로 잡았는데 온라인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아바타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거든요. 이게 아바타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망 고객을 돈 주고 사시잖아요. 다 돈 주고 비용 처리하시잖아요. 뭐 10개 살려면 거의 100만 원 돈 다 지불하시죠. 근데 온라인은 여러분들한테 200만 원, 300만 원을 벌어들이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돈이 안 들어.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들어가야 돼요. 뭐냐?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시스템을 아셔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나한테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걸 배우려면은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천만 설계사에서는 뭐다? 오늘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수지 맞으신 거고 그거를 또 제가 배워서 어떻게 했다? 저번 달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제가 그냥 이런 거는 저번 달 실적이에요. 저번 달에 법인 DB 10개에서 20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크루팅 분이 5건에서 10건 들어오셨고 저한테 그리고 보장성 보험 20건 이상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는 값으로 책임자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 궁금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법인 DB를 만들고 싶으시거나 관리자분들은 리크루팅을 하고 싶고 어떤 뭐 보장성 문의는 문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 AI, 제가 여기 아까 앞에 문구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AI를 활용한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해서 20건의 보장성 문의 DB를 만들어낸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걸 제가 했을까요? 제가 했으면 피 터지죠. 피 터져. 야, 이걸 언제 다 하나. 저는 포스팅 하나에 30분 컷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상위 로직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웬만하면은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쓰고 내일 인디비가 나오는 노하우도 알고 있습니다. 왜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전자책은 뭐 수두룩하게 썼습니다. 근데 여기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자, 저는 작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유명 인플루언서가 될 생각도 없는 거죠. 제가 원하는 거는 올리 하나예요. 뭐? 가망 고객. 고객, 그러면은 뭘 우리는 알아야 되죠? 가망 고객의 니즈를 알아야 되죠. 그럼 가망 고객이 왜 나를 찾아야 될까요? 설계사는 많은데. 주변에 뭐 친구 설계사도 많고 유명한 설계사도 많은데 왜 그들을 찾지 않고 나를 찾을까요? 라는 키포인트를 오늘 강의 때 아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강의 때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네이버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오늘 제가 많은 얘기 하지 않을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만 얘기해요. 온라인 마케팅으로 한다 그러면 온라인 쪽에서도 뭐가 있어요? 블로그가 있고 카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이 있잖아요. 그 지식인이 있고 이 네 가지가 다예요. 이 네 가지 다 해서 오늘은 블로그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돈을 얼마를 아낀다고요? 100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DB 값으로. 근데 저는 병행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저같이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은 뚝딱 될까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9일 실무반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는데 오늘은 맛배기로 한번 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나의 아바타다. 어떤 아바타? 자, 내가 식구들하고 가족들하고 밥을 먹고 있거나 여행을 하거나 놀러를 하거나 다른 미팅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그 네이버 블로그가 나에 대해서 고객한테 RP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검색이라는 검색 창을 통해서. 그럼 네이버 블로그 뭐죠? 네이버 블로그 뭘 했어요? 포스팅을 했잖아요. 포스팅을 통해서 고객 문의가 들어오는데 아주 신기한 거죠. 나는 놀고 있고 자고 있는데 고객한테 딱 연락이 오네. 저기요, 네, 이게 궁금한데요. 그건 이제 카톡.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방법은 인디비가 들어오는 방법.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전에 왜 제가 이거를 하게 됐냐라고 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제가 10년 전에 방콕에 있었어요. 태국에. 방콕에 있었는데,
고민을 했어요.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30대였으니까 30대 나이에 방콕에 앉아가지고 여행 작가로 제가 작가 활동을 했는데 여행 작가 활동하면서 내가 한국은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들어오기 싫거든요. 외국에 살고 싶은데 먹고 살 뭐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블로거를 그때도 하고 있었죠. 지금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블로그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한테 좀 더 차별성 있게 좀 다가갈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만든 게 해양 투어 전문 데이비 투어였어요. 근데 이게 먹혔어요. 왜 먹혔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설계사는 40만이야. 여행사는 수백 개라니까요. 근데 왜 그들이 나를 선택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 나는 하나만 했던 거예요. 자, 제가 여기 방콕 가보신 분. 여기 아속 아시죠? 아속에서 여기 맥도날드 여기 아세요? 여기에서 제가 해양 투어 전문 데이빗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애증의 장소죠. 여기에서 유일하게 인터넷이 돼. 24시간이야. 그래서 맞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빠진 거지. 여기 이 나라에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 제가 옛날에 제 흔적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치면 나옵니다. 이게 안 한지 꽤 됐는데 지금도 흔적이 나와. 해양 투어 전문들. 근데 여기에서 너무너무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 거죠. 뭐냐면 해양 투어 전문이잖아요. 파타야 해양 투어 방콕에서 파타야는 1시간 거리인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는 해양 투어만 예약을 하는 고객이 해양만 예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텔 숙박을 예약하고 투어를 예약하고 가이드를 예약하고 항공권을 예약한다는 거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고민을 했어요. 여행업을 시작할 때 차별성 있게 하고 싶은데 나는 혼자야. 그러면 내 노력이 덜 들어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해양 투어는 다 외국인들이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해양 투어는 알아서 다 픽업해주고 마진만 남기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 해양 투어만 집중적으로 파야 되겠구나라고 했더니 해양 투어만 봤더니 종합 상담이 이러더라. 보험으로 따지면 그냥 운전자 보험 문의했더니 가족 상담이 되더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거를 접목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옛날에 제가 했었던 바우처, 이 고객들한테 실제로 하고 제가 마진을 남겼었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결론이 이거죠. 보험업이 이게 뭔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아주 있습니다. 보이세요? 블로그로 포스팅을 썼더니 입사 문의가 카톡으로 오더라. 이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관리자분들은? 자, 이거 와서 실질적으로 저희 성수 사무실에서 CS 하시는 분들. 자, 이것도 이분은 입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6월달 불과 며칠 전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상담해 주세요. 상담해 주세요. 상담해 주세요. 트리플 연금 상담해 주세요. 100만 원짜리 상담하다가 나가리 갔네 나는. 저기 갔네. 근데 이거 상담해 주세요. 자, 상담해 주세요. 상담해 주세요. 보험가입 때문에 연락드려요. 6월달 다 6월달이죠? 연락드려요. 안녕하세요. 하나생명 고당대통 상담하고 싶어요. 상담하고 싶어요. 자, 이건 인디비 하루 만에 DB에 12건이 들어왔습니다. 자, 어떨 것 같아요? 자, 저는 얼마를 벌었어요? 가격으로 따지면 120만 원을 벌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DB가 한 달에 몇 개 있으면은 고민이 없으실 것 같아요. 팀장님 하루에 DB가 몇 개 있으면 고민이 없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아직 DB를 한 번도 사보지 않으셨어. 네. 뒤에 팀장님은 DB가 몇 개 있으면 고민이 없으실 것 같아요? 10개? 네. 10개인데 온라인 DB는 특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2차 퍼미션 DB하고 온라인 DB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알아야 돼요. 이론과 실무가 같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론을 제가 1시간 만에 이론 다 풀어드리는데 여러분 다 아실까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 근데 왜 제가 이 자리에 섰냐 그러냐면 보여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2차 퍼미션 DB가 답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온라인 쪽 실적 보셨어요? 400 했어요? 500 했어요? 얼굴도 안 봤어. 고객 얼굴도 보지도 않았네? 근데 어떻게 그런 실적을 했을까요? 그거는 다 브랜딩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뒤에 가서 좀 꾸준히 할게요. 이거는 법인 DB 실제로 15개 문의 들어온 거. 자, 블로그 마케팅의 본질은 신뢰 기반의 마케팅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신뢰 기반이냐?
상호 보완점. 일반적으로 광고 중심 마케팅은 일반적으로 돈을 쓰고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죠. 고객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단기적인 매출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블로그 마케팅은 키워드를 통해서 고객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포스팅을 통해서 신뢰를 얻죠. 아, 얘 믿음이 가는구나. 근데 믿음이 가는데 여기에서 반전이 있어요. 저는 블로그 포스팅 할 때 얼굴을 깔까요? 까지 않을까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굴을 깔까요? 까지 않을까요? 까는 것도 있고 안 까는 것도 있겠죠. 그죠? 저는 이제 다방면으로 하니까. 근데 까는 마케팅이 있고 까지 않는 마케팅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예요, 이거. 아,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구나. 이게 병원 마케팅에서 일부예요. 아, 고객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설계사를 만났는데 제안을 받았어. 근데 그 설계사가 만났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보험료가. 그리고 보험료 부담스럽고 내가 제대로 가입하는지 객관적이지가 않은 거야. 그냥 그 설계가 시킨 대로 했어. 사인했어. 설계사 무조건 맞대. 근데 이 분은 의심이 든 거죠. 아, 내가 제대로 가입한 게 맞나? 그럼 어떻게 해요? 검색을 해, 검색을. 검색을 해가지고 서치를 해요. 내가 가입한 보험 이름을 친다는 거죠. 이름을 쳐가지고 제대로 가입한 거 맞는지 분석을 해줘. 그리고 아주 웃긴 현상. 저한테도 많이 일어났는데 설계사를 만났는데 저한테도 이거 제대로 가입한 거 맞는지 검증을 해요. 왜 검증할까요? 아주 웃기죠. 대면 설계사를 만났는데 저한테 의뢰를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했는지. 그럼 저는 뭘 했어요? 그분한테. 얼굴도 까지도 않았는데 나는 만나지도 않았어.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왜 그런 의뢰를 할까요? 그분은 온라인에서 나를 전문가로 인식을 한 거야. 아주 웃기죠. 대면에서는 난 전문가야, 엄청 잘해요. 이렇게 막 설계사님들이 얘기하는데 그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또 한 번은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그리고 나서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해서 글을 쭉 읽어보죠. 글을 쭉 읽어봤는데 아, 다 기계가 돌리고 다 GPT가 돌린 거야. 근데 제 글도 GPT거든요. 아세요? 요즘 블로그 쓸 때 GPT 안 쓸 사람 누가 있습니까? GPT라는 거죠. 근데 제 GPT는 다른 GPT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달라요. 그리고 나서 문의가 들어와서 이 사람 거 글을 봤더니 좀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어. 그러면 저한테 문의를 남기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좀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게 참 사람의 심리가 웃긴 게 모르는 사람한테는 진실된 얘기를 해요. 아세요? 여행업을 하잖아요. 여행업 하는데 얼굴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친한 친구한테는 말 못하는데요. 마음이 답답해서 여행 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보험업도 얼굴을 안 보니까 진실을 얘기해요. 제가 솔직히 보험료가 부담이 돼요. 이 보장은 너무 좋은데 이 보험료에 따라서 걸맞는 다른 보험 상품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땡큐요, 땡큐 아니에요. 땡큐죠. 그분한테 미안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자본주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한테 뭘 기회가 왔어요? 고객에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왔어요? 나는 앉아있어. 저는 이게 아주 재밌는 게 스타벅스에 앉아있어요. 노트북 켰어. 나 다른 업무 하고 있어. 근데 고객한테 카톡이 왔네. 저 상담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지금 상담하고 있어요? 아주 여유롭게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고객 상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까 제가 여기 보시면 저는 고객의 전화번호를 무조건 물어봅니다. 전화번호 물어보고 생년월일까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 물어보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이제 그거는 오늘 좀 말씀드리기 힘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의가 들어와서 상담을 좀 진행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12건 DB 들어왔다는 그 뒤에 좀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제가 이거 워낙 많이 하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 고객은 무궁무진하구나. 내가 고객이 없다는 말은 뻥이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고객이 없는 게 아니라 고객을 발굴을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떤 고객을 발굴해야 될까요? 니즈가 있는 고객을 발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니즈가 있는 고객을 뭘까요? 보험에 니즈가 있는 사람은 바로 키워드가 핵심이에요. 보험은 뭐다? 블로그는 뭐다? 블로그는 키워드와 포스팅이 핵심이다. 그 두 가지만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최근에
이거는 이제 며칠 전에 만나신 설계사분이 계시는데 제 거 이제 반을 수업을 들으셨어요. 그분은 또 다른 분인데 그분은 보험업의 초보였어요. 초보, 완전 초보.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고 팀장님 나이대 되세요. 나이가 굉장히 많고 보험업은 처음인데 이게 너무 걱정이 됐는데 DB 돈 주고 살려니까 너무 부담이 돼요. 제가 이거 좀 잘 배워가지고 좀 활용하고 싶은데 강사님 잘 될까요? 라고 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수업을 들으시고 2주 만에 저한테 강사님 너무 감사해요 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선물까지 보내주셨네. 제가 바로 계약을 30만 원짜리 했어요. 바로요. 단기당. 근데 고객이 그분은 서울 분이셔. 근데 고객이 어디 분? 부산 분. 부산까지 부산까지 축하드립니다. 부산까지 가지 않으시고 30만 원 계약하셨네. 근데 며칠 전에 또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너무 고맙다고. 강사님 솔직히 저 90만 원 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어떠세요? 자, 그분이 하신 거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포스팅을 하시고 알려드린 방법대로 일을 진행했더니 월납보험료를 90을 하셨어요. 자, DB로 샀으면은 엄청난 고생을 하셨는데 이분은 저 솔직히 별로 고생한 게 없어요. 그죠? 고객이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고객이 해주세요. 저 얼마짜리 하고 싶어요. 저 얼마짜리 진행하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들으면 땡큐 아닌가요? 자, 그런 고객을 발굴하는 게 무슨 수업이다? 오늘 수업이다. 자, 오늘 그래서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DB를 돈 주고 사는데 계속 내 돈 주고 약속은 안 잡혀. 다 그냥 나가야 되는데, 돈 버렸어. 100만 원 버렸어. 나 이번 달 100만 원 다 DB 값으로 나갔어. 이런 현상을 줄어들이는 게 뭐다? 온라인이다. 온라인이 온라인이 굉장히 치열하고 피가 터진다고 해도 시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언제든지 있고 그 시장을 여러분들이 좀 잘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유입하고 설득하고 전환돼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유입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키워드가 내 고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팅이 RP다. 그리고 네이버 톡톡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뭐 인디비 만드는 다른 방법이 전환이다. 고객 인디비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지. 뭐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이 내가 모르는 내 포스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객을 밤에 검색을 하는지 새벽에 검색하는지 밤잠을 설치지 못하고 고민하는 고객들이 많아요. 그들이 검색을 한다는 거죠. 검색을 해가지고 어떻게 내 글을 보내? 내 글을 봤어. 공감을 하네? 괜찮아 내용이 괜찮으니까 이 사람한테 한번 문의를 한번 남겨보고 싶은 니즈를 던져줄 거야. 그럼 나는 가만히 자고 있었는데 띵동 뭐가 들어와. DB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실 것 같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시장 조사를 해야죠. 그렇죠? 시장 조사를 하지 않고 글만 쓴다고 뒤에 들어올까요? 남들이 다 하는 거 다 하면 돈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AI예요. 이게 바로 GPT라는 거죠. GPT가 여러분들이 이제 직원이 필요 없어요. 이제 저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라는 그런 부분들이 블로그가 성실한 나의 직원이 된 거예요. 나를 RP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얘를 훈련시키고 복제시켰더니 얘가 나를 위해서 뛰고 있어. 근데 난 너무 좋으네. 왜냐하면 나는 상담할 고객들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담할 고객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후보자 발굴을 원하시는 거예요? 법인 DB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상담할 후보자.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꾸준히 되죠. 그죠? 왜 꾸준히 될까요? 네? 잘 만들었으니까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꾸준히.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해봤는데 이거를 좀 꾸준히 하시면 좀 여러분들한테 이게 한번 터진 얘기 키워드 발굴이 핵심인데 솔직히 그냥 제가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키워드 발굴만 잘하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 이해하세요? 제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겠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키워드 발굴을 잘하고 설득하는 글쓰기만 잘하면은요 돈이 됩니다. 돈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가만 고객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블로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색 기반의 유입이에요. 자, 검색 기반의 유입이라면 뭐죠? 검색 기반은 찾는 것이 맞는 키워드를 발굴하는 사람이 임자, 이 얘기예요. 자, 그런 걸 임자를 했을 때 그런 컨텐츠를 꾸준하게 글을 쓰는 사람들은 결국적으로 먹거리가 풍성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뭐 저뿐만 저희 뭐 천만 설계사뿐만 아니라 뭐 온라인으로 뭐 300 했어요, 500 했어요, 뭐 200만 원 했어요. 이게 다 이런 컨셉이에요. 이런 컨셉. 그리고 이런 거를 오래 했냐, 오래 하지 않느냐, 이제 그 차이인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디비 같은 거 뭐 전통적 마케팅이라고 제가 여기 설정해놨지만 돈이 들어가느냐. 저는 이렇게 그냥 얘기합니다. 돈이 들어가느냐,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거죠. 그래서 고객이 먼저 찾아오는 구조는 제가 이렇게 칠판을 해놓은 게 실무로 보여드려요. 실무로 좀 있다. 그래서 고객이 찾아오는 구조가 너무너무 재밌는 게 고객은요, 제가 제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고객은 확고해요. 뭐가 확고해요? 자기가 가입하고 싶은 상품이 명확한 거야. 근데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 저를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저를 만나 보장 분석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고객은 바로 당신을 차단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고객이 듣고 싶은 얘기는 고객이 듣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럼 내가 막 떠들어대. 그럼 고객은 당신을 차단한다니까요. 관심이 없어.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 고객은 당신이 설계사 몇 년 차이고 COT고 MDRT인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고객의 관심이 뭐야? 보장성 보험을 똘똘하게 가입하고 싶은 게 관심이라고요. 가성비 있게. 그리고 연금은 뭐예요? 연금은 뭐예요? 연금은 내 목돈 마련을 어디 보험사로 선택했을 때 더 많은 돈을 불려주는지가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거기에 상담만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담을 하라고요. 계약부터 하고. 제가 이거 얘기는 한 수십 번 얘기했는데 그래도 너무 좋은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자, 그렇게 계약하셨던 분이 저를 또 찾아오셨고 또 다른 분들도 아까 저기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분은 복을 받으신 거죠. 왜냐하면 포스팅을 몇 개 안 하셨어, 그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강사님 너무 고마워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100만 원 계약했어요. 그러더라고. 100만 원이요? 어떻게? 그러니까 포스팅을 했는데 바로 문의가 들어와서 바로 고객이 100만 원짜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퍼미션 DB로 100만 원짜리 가입시키려면은 돈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럼 고객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재밌는 현상 가르쳐 드릴까요? 연금을 찾는 사람들은 돈이 있습니다. 단기납 종신을 찾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는 분들은 누군지 알아요? 보장성 보험을 찾는 분들은 돈을 아끼려고 해요. 그들은 가성비를 따집니다. 가성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하시려면 컨셉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단기납 종신으로 300, 400 할 수 있어요. 고객이 알고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근데 너무 신기해. 뭐냐면 설계사한테는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주변 설계사한테는. 심리가 너무 재밌어. 왜냐하면 주변 설계사한테 하고 싶지가 않대요. 그럼 뭐 나는 땡큐지. 뭐 아닌가요? 나도 설계사인데 주변에 있는 설계사는 싫고 상품만 가입하고 싶다는 거야. 상품만. 귀찮다는 거야. 날 너무 귀찮게 한다는 거야. 설계사 싫다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권유하는 게 많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딱 하는데 저희도 권유하죠. 관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 관리 똑바로 해주면. 근데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보험 설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약 아니에요? 계약? DB 왜 사요? 계약하려고 사는 거다. 계약하려고. 그럼 고객이 지금 뭐 했어요? 검색을 통해서 당신한테 한번 의뢰해 볼게. 기회가 왔어요? 안 왔어요? 기회가 왔잖아. 돈을 벌었잖아. 그러면 여러분 상담 실력과 스킬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온라인 상담은 오프라인 상담하고 달라요.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심화반 때 제가 또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말라 그래요. 죄송한데 우리는 사업가 아닌가요?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우리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장사하실 거 아니고 취미로 하실 거면 취미로 하세요. 그러면 그냥 여행 사진 올리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재밌잖아. 일기잖아. 내 일기, 우리 가족, 내 친구들 보는 일기. 근데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비즈니스라면 비즈니스를 해야지 왜 딴 걸 하냐고요. 비즈니스가 뭐죠? 사업을 하라는 거죠. 사업은 뭐죠? 가망 고객한테 니즈를 발견하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자, 뒷부분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6월 달에 박상고 부장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상품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웃긴 거 얘기해 드릴까요? 고객도 공부를 한다. 온라인 고객은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상품이 장단점을 알고 있어요. 근데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로 더 쉬워요. 좀 더 이제 신뢰성 있게 가면. 그래서 검색을 시작하는데 글을 써야지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글 하나 써놓고 DB가 왜 안 돌아라고 하는 분들은 저는 제발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돈 주고 사라 그래요. 저는 그런 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 네이버도 그래서 블로그로 발견을 하죠. 그 제 블로그 발견했는데 노출이 돼 있네. 제가 아까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상위 로직이 있다 그랬죠. 제가 쓰는 글들은 거의 다 상위 노출이 돼요. 그래서 구매를 한다는 구매까지 아니더라도 물어보겠죠.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게 어저께는 너무 재밌는 고객이야. 뭐냐면 이 고객은 확고해. 이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내가 아까 준비를 했는데 이 고객은 저는 매달생이고 제가 원하는 상품은 이거입니다. 명시를 했어. 그리고 저 귀찮게 하지 마시고 아예 거기 명시를 해서 저 귀찮게 하지 말래. 전화하지 말래. 그 대신 당신이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나한테 보내주면 자기가 그 자료를 보고 바로 계약하겠대. 여러분 그럼 뭘 해야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 고객이 원하는 것만 해주면 되죠. 그리고 그 고객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만 챙겨서 알려주면 되겠죠. 이게 어려운가요? 시간만 내면 되겠죠. 앉아가지고 뭐요? 그 고객의 개인정보 다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여기 회사 비교해주고 그 고객은 딱 명확했어. 진단비하고 이거 여기 회사를 해주시고 여기 회사를 해주시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하나 추천해 주세요. 얼마나 명쾌해요. 자, 쉬운 건 아닌데 명쾌하지 않나요? 이런 사람이 계약하는 거예요. 까다로운 거죠. 깐깐해. 근데 계약 확률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 좀 적절하게 활용하시라. 자, 그리고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해봤잖아요. 보험도 하고 여행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결국적으로는 보험이 가장 돈이 많이 돼요. 온라인 기반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집중을 해주세요. 그래서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신뢰 자산이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재밌는 게 그때도 제 이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인데 그분은 검색 기반으로 하질 않으셨어. 그분도 며칠 전에 우연히 만났는데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은 포스팅 고객들한테 소식지 보내잖아요. 소식지. 근데 이미지만 딱 보내잖아요. 그럼 너무 성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블로그에다가 그 이미지 포스팅을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왜 좋은지 장단점 분석해주고 그래서 자기 기계약한테 다 뿌렸어요. 추가 계약이 나왔다는 거. 추가 계약이. 말을 안 했는데. 설명을 하지 않은 거. 왜? 포스팅이 다 RP했다 그랬죠. 제가. 그걸 보고 고객이 들어와서 추가 계약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얘가 효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구나. 그분 보고 또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그 결국적으로 소식지로 이미지 딱 하나 보내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누구 설계사입니다. 잘 지내시죠? 하면서 제가 이거 정리했습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내용 정리해서 딱 보냈더니 고객이 읽더라는 거예요. 니즈가 느끼니까.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또 두 번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 달에 계약을 안 했다고 그 고객 버려야 되나요? 여러분 DB 돈 주고 사는 거 버리세요? 돈 아까워서 안 버리죠. 블로그 고객은 그러면 DB가 들어왔다고 이번 달 계약 안 하고 이번에 나한테 계약 안 했다고 버려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상품이 계속 바뀌죠. 이 사람이 이번 달에 계약을 안 했다 그래도 상품이 바뀌면은요 그 소식 보고 내 소식지 매달 뿌리잖아요. 그거 보고 계약합니다. 나를 차단만 안 하면. 이해하셨죠? 그걸 적절하게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늘 합니다. 여러분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 보험업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뭐래요? 선택을 하셨으면 집중을 하세요. 집중을 하셨으면 한 분야의 장점을 세우세요.
이것저것 다 하면 이것저것 다 놓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적으로 여러분들이 했으면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공략을 했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저도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OT가 뭐 하루아침에 되나요?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가 너무 재밌는 게 허탕을 쳐도 한 키워드에서 DB가 15개가 나옵니다. 그게 역전을 하는 거예요. 역전을. 너무 재밌죠? 2차 퍼미션 DB에서도 다 말아먹어도 한 가족에서 월보험료 100 나왔다. 이런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돈이 안 들어갔다는 게 핵심이에요. 블로그는. 근데 블로그는 내 자산이야. 내 온라인 저거야. 내 온라인 저거 가게야, 가게. 온라인 가게가 얘가 홍보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좀 더 얘한테 신중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것도 심화반에서 얘기해요. 제가 장기형과 단기형이 있다. 근데 단기형은 돈을 빨리 버는 거고, 장기형은 얘를 키우면 효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전 둘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활용하시라. 좀 그래서 아주 재밌는 거. 이거 한번 이게 단기형 이번에 단기간에 높은 방문자 수를 하는데 이거는 좀 이거 보고 좀 할게요. 좀 이거 보는데 자, 이 키워드가 6월달에 저를 먹여 살린 거죠. 자, 이겁니다. 이거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생명에서 이번에 상품 이슈가 있었죠. 알고 계세요? 보장 축소했죠. 6월달에 갑자기 발표했죠. 근데 이게 제가 이거예요. 이거는 좀 글을 좀 쓸게요. 잠깐 이거 보면서 할게요. 자,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사람들이. 뭐? 고객도 모르고 설계사도 모르고 다 관심이 없었네. 하나생명 하나생명 상품이 이슈가 터질 거라는 걸. 근데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아, 상품이. 그래서 포스팅을 했지. 포스팅을 딱 했는데 그때는 방문자가 몇 명이 없었어. 찾는 사람도 별로 있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현상이 여기 어디 있어? 예. 너무 재밌는 현상이 나타난 거야. 갑자기 딱 문자 받으셨죠? 보장 축소된다고. 이제 됐자고. 그러면서 트래픽이 확 올라간 거야. 근데 너무 재밌어. 설계사만 그런 줄 알았더니 고객도 알고 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객도 알고 있더라. 너무 설계사 정보를 고객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은 똑똑하다. 고객은 알짜배기만 원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글을 써놨잖아요. 글을. 내가 하나생명 근데 그 설계사들이 글을 많이 써놓지 않았어. 핵심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객이 어떻게 돼서 궁금한데 설계사한테 묻고 싶진 않아. 그럼 어떻게 네이버 검색한다 그랬죠. 검색을 했는데 내 글이 딱 있네. 보셨어요? 내 글이 딱 있어. 내 글이 딱 있는데 괜찮아. 읽어보니까 내용이 읽어보니까 갑자기 그때 저 보이셨죠? 인디비 들어온 거. 막 개인정보를 남기면서 카톡을 막 남기는 나한테. 근데 그때 하나생명에 뭐가 터졌어? 전산마비가 터졌잖아. 전산마비. 그것 때문에 놓친 고객이 한두 건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 이것들이 팔라 그래놓고 전산을 폭주시켜? 고객이 모바일 청약하다가 열받아가지고 휴대폰 던졌대요. 왜? 다음으로 안 넘어가니까. 너무 빡도. 근데 6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됐어? 상품이 바뀌어있네. 놓친 고객들 많다. 너무 아깝죠. 근데 그 고객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고 있다?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다. 지금 어떻게 돼요? 혹시 그래서 카톡이 오는 거죠. 혹시 그 상품 아직도 하나요? 근데 없잖아. 500만 원 이제 하나가 좀 또 조건 이상하게 바꿔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는 게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DB가 12건이 들어왔어. 땡큐요 아니요? 고마운 거 아니야? 너무 고마운 거 고객이 내가 뭐라고 날 찾아. 내가 자랑한 것도 아닌데. 근데 고객은 아까도 제가 서면에 말씀드렸죠. 당신이 어떤 설계사인데 관심이 없어. 이해하셨어요? 당신이 초보 설계사인지 당신이 경력이 많은 설계사인지 고객은 알 방법이 없어. 알 방법.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내가 그러면 그런 줄 알아. 아주 신기한 그 논리죠. 그러니까 그냥 맡긴 거야. 얘는 뭐야? 상품을 가입하고 싶은 거야.
그 가입을 시키면 뭐죠?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뭐 가입되어 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뭐 제 강의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게 했을 때 가족 계약이 나옵니다. 가족 계약이. 왜냐하면 관리가 들어가잖아요. 관리가. 그러면 고객이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이제 집중 관리가 들어가면 고객이 거기서부터 나를 거절하지 않아요. 왜? 이미 내 고객이 됐어. 나한테 관리를 맡긴다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후속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추가 계약이 나오냐, 추가 계약이 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아주 재밌는 현상인데 이번에도 저기 하나생명 상품으로 가입 계획했지만 간병인 들어가고 종합상담 들어가고 이게 많아요, 건수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상담 스킬이 이게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하실 거는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고객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계속 이어서 좀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게 딱 이슈가 터져줬네. 터져주니까 나는 고객이 연락이 많이 오는 건데 하필 설계사들 경쟁이 또 치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땡큐죠. 그럼 난 뭘 했어요? 내가 앞부분에 설명했죠. 저는 뭘 발굴했어요? 시장 발굴했잖아. 시장 발굴이 뭐다? 키워드 발굴했다는 거. 키워드 발굴을. 고객이 찾는 키워드가 뭘까요? 자, 분석을 했지. 하나생명 고당 대통은 도대체 몇 명이나 찾을까? 2,980명이 찾네. 엄청 많죠. 그 글을 안 썼어. 야, 이거 땡큐네. 그러니까 PC에서는 1,050명, 모바일에서 1,930명이 찾는데 총 월에 1년이 아니에요. 월에 찾는 고객이 3,000명이라는 거야. 자, 그럼 내 글이 있어. 자, 그러면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검색 기반이라고 했죠. 검색 기반에서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는 영업이라고 했잖아요. 검색 유입을 통해서 내게 딱 들어왔는데 내 포스팅했어. 그럼 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바타가 뭐 하고 있어요? RP를 하고 있는 RP를. 이해하셨어요? 나는 딴 거 하고 있어. 딴 거. 나는 다른 고객 상담하고 있는데 그 포스팅이 RP라고 있는 거. RP를. 그러니까 고객이 그 RP를 읽어. 내용을 읽으니까 상상을 하는 거지. 야, 얘 말이 맞네? 내가 빨리 해야 되겠다. 이거 없어지기 전에. 아니면 이게 보다 단기형 상품의 이슈다. 근데 우리는 이슈를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뭐라 그랬어? 아까 고객 만났는데 상품이 앞에 강사에서는 상품이 이번 달 변경하지 않았어요. 그럼 더 땡큐지. 우리는. 더 땡큐죠. 왜? 더 대비가 더 들어오니까 한 달 연장됐어요. 그러면 더 땡큐라니까요. 아니에요? 시장을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1년 전에 가입한 거예요. 1년 전에 단기납종신이 이슈가 터질 거라는 거를 알고는 몰랐습니다. 저 몰랐어요, 저도.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도 몰랐다. 이번에 트리플 연금 130%가 언제 닫힐지 몰라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는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때는 별로 없었어. 그래서 제가 글을 썼죠. 글을 썼더니 나한테 350만 원이라는 실적을 안겨줬네. 포스팅 2개가. 자, 단기납종신은 무슨 효과가 있어요? 연봉을 안겨줘요. 연봉을. 남들 연봉을. 그럼 여러분, 아니 이번 달에 300하고 다음 달 빵 치면 안 돼? 죄송한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100을 꾸준히 해야지. 근데 350, 400을 했어. 근데 이슈가 딱 꺼져버렸네? 나 잠깐 쉬고 싶어. 그럼 잠깐 쉬면 안 돼. 제 논리가 좀 특이한 논리인 걸 수도 있는데, 안 되나요? 우리는 좀 쉬어도 되잖아. 왜? 다음 달 급여가 3, 4천이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 잠깐 쉬고 싶지 않아요? 잠깐 쉬고 싶지 않아.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게 온라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번 달에 꾸준하게 100하고 3W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온라인은 성격이 좀 달라요. 온라인은 그렇게 하고 나서 좀 쉬고 싶으면 쉬어도 돼. 돈이 있잖아. 돈이 있으니까 여행을 가도 되고 빚도 어느 정도 갚고 이렇게 적절하게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또 터졌네. 또 이슈가 또 왔네. 이거 제가 이제 뭘 했어요? 뭘 했죠,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뭘 했어요?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뭘 했어요? 시장 연구를 한 거, 시장 연구를. 고객이
찾는 키워드가 뭘까? 고객이 뭘 관심 있어 할까? 고객이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3교시가 되게 중요한 거 3교시가 상품을 알아야지 상품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설계사만 알 거라는 착각을 버려라. 고객도 알고 있다. 그게 너무 신기한 현상이야. 그럼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너무 쉬운 거. 이게 뭐 제가 말을 쉽다 그랬지만 앞에 이거 하는 작업은 어려운 거예요. 객관적이야. 고객님 얼마짜리 하고 싶으세요? 20만 원이요. 얼마짜리 하고 싶어요? 30만 원이요. 얼마짜리 하고 싶어요? 50만 원이요. 고객님 이 기회 없습니다. 50만 원 하시죠. 한다는 거죠. 왜? 적금이니까. 이거는 목돈이잖아요. 내 자산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여러분들한테 엑기스를 알려드려요. 뭐냐면 고객은 자산을 늘리고 싶어요. 보험은 다운시키고 가성비로 가. 10,000원짜리 하나 가입시켜 봤어요? 또 1,000원 깎아주세요. 더 싼 데 없어요? 특약 9,000원짜리, 7,000원짜리 없어요? 아주 귀찮게 한다고. 근데 단기납종식이나 연금은 더 많이 주는데요. 60 넘어가서 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목돈 마련으로 더 많이 주는 데를 찾고 있어요. 이렇게 컨셉이 다 간다고, 고객은. 그러니까 고객이 성향이 달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키포인트. 자, 그렇게 계약을 했어.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전 지금까지 클레임이 단 한 건도 없긴 했어요. 온라인으로 다 했는데.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고객이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네. 궁금해. 소개를 하고 싶대. 이게 너무 재밌는 거 아니에요? 가입을 시켰는데 괜찮게 했는데 이 상품이 괜찮은 거야. 상품이 괜찮으니까 내가 괜찮은 설계사가 된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그러더니 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싶대. 설계사님 좀 소개 좀 하고 싶은데 설계사님 뭐 소개글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글을 쓰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 고객의 관심 있으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나는 쓰기 싫어도 고객이 관심 있으면은 쓰라는 거예요. 써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거 수두룩해요. 읽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보험업을 하면서 사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도 처음부터 보험 할래요. 이런 애가 누가 있어요? 다 우리가 사연이 있어서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게 나서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니까 이 컨텐츠를 읽어봤습니다. 지금 이 상품을 봤습니다. 법인도 특히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봤는데 이걸 제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품을 봤는데 제가 10년 전에 어머니 친구분 보험한테 보험을 가입했는데 지금은 상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너무 재밌는 건 온라인으로 3만 원, 5만 원짜리 가입을 시켰다고 해도 대면에서는 가족 상담이에요. 가족 상담이. 리모델링 전체 상담을 한다고. 고객이 딱 만나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근데 거기서 컨셉 하나. 무조건 선물은 들고 가시라. 선물은 해라. 선물은. 계약했잖아요. 했으니까 선물은 얼마 전에도 그런 고객이 선물을 대놓고 요구하는 고객도 있고 대놓고 요구하지 않는 고객이 있어요. 근데 대놓고 줬어 그냥. 주면 고객이 뭐 감사해요 라고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주변에 설계사가 많으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뭐 사연이 많죠. 뭐 설계사 그만뒀어요. 뭐 하시다 그 친구 그만뒀어요. 뭐 너무 강요를 해서 지겨워했는데 그래서 뭐 차별성이 뭔가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보장성을 딱 꺼내고 고객 혹시 이렇게 가입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고객이 뭐야? 줄줄줄줄 얘기해요. 그게 너무 재밌다니까. 왜냐하면 10분만 고객님 10분만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1시간 얘기해요. 이게 2차 퍼미션 대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뭘 했어요? 여러분들은 계약을 했고 차비도 벌었고 그 사람 뭐 커피 사줘도 되잖아. 돈을 벌었는데. 그럼 나는 뭘 했어? 추가 상담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럼 여러분들 뭘 연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를 아까 1교시 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브랜딩해서 이들이 나의 신뢰를 얻을까? 이 얘기하는 거죠. 장단점을 가져가는 거예요. 장단점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나를 브랜드를 정해라.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거예요. 고객은 보험 가입을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온라인 쪽에는. 문제가 터졌어. 이 상품만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알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정답이다. 시장을 독차지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약간 얼굴을 대놓고 하는 거와 얼굴을 대놓지 하지 않는 마케팅이 있는데 하여튼 그 두 가지 다 하면 효과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서는 뭘 하냐. 빨리빨리 제가 진행하는 거예요. 네이버를 알아야 된다. 네이버를.
네이버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이미지 딱 하나 올리고 강사님 왜 노출이 안 되냐? 너무 답답한 거죠. 왜? 네이버 알고리즘이 있는데 네이버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네이버가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일기를 쓰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이버는 네이버만의 세계가 있어요. 얘네들만의. 파워 블로거는 괜히 파워 블로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로직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그 로직을 알기 전에는 내 현재 위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로만 맨날 듣는 파워 블로거, 최적화 블로거들하고 나는 이제 같이 시작한 블로거인데 상대가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당연히 안 되니까 나의 현재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 블로거 지수 지금 알고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제 수업 들으신 분 빼고는 다 지수 알고 계세요? 블로그? 네? 저품질은 어떤 글을 써도 다 누락. 글이 써도 노출이 안 되네. 강사님, 제 수강에서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글을 내가 그렇게 쓰지 말라 그랬는데 끝까지 써도 다 보내줬는데 방문자가 2-3명이야. 너무 이상한 거지. 포스팅 매일 하는데. 그래가지고 2명이 다 누락. 뭐 네이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썼어.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블로그를 나는 네이버 이메일은 있다. 이메일 네이버 쓰고 있다. 네이버 쓰고 있어요. 네이버 다 쓰고 계시죠? 네이버 안 쓴 사람 없잖아. 네이버 쓰면 다 일반이야, 다 일반. 포스팅 한 번도 안 했다. 다 일반이야, 다 일반. 글 하나도 쓰지도 않으면 일반이라는 거죠. 왜? 그쪽 시장에 여러분들을 알린 적이 없잖아요. 그죠? 일반인데 너무 재밌는 건 글을 3개 정도 쓰면은 어떻게 된다? 준체 2가 된다. 다 올라가, 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준체 2가 돼도 이 상위 로직에 맞게끔 쓰면 다 노출이 다 되더라고요. 요즘은 다 돼요. 그래서 방문자가 200, 300명씩 돼요. 그런 분들도. 근데 저는 이 최적화 블로거들하고 노는 세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게 돼서 저는 이거는 이제 제가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근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시간을 내시고 오셨잖아요. 돈을 벌어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돈 버는 강의예요. 돈 버는 강의. 이게 제가 그동안 아직까지도 이거를 강의하는 이유는 검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로직으로. 여러분의 블로그 지수가 낮아요. 블로그 지수가 낮으면 뭘 해야 돼요? 포스팅 지수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포스팅 지수를 올려야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경쟁력이. 이렇게. 이거는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 최신 자료는 오픈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안 한 거예요. 옛날에서 최적화 블로거들이 노는데 컨텐츠 지수 점수를 올렸더니 걔네들이랑 경쟁하더라. 이건 법인 컨설팅에서 한정된 거야. 한정돼. 그러더니 결국적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찾고 있는 기업 대표들이 최적화 블로거들한테만 문의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문의하더라는 거죠. 그럼 나는 시장을 어떻게 나눠먹게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장을 갖고 있는 애들 시장을 뺏는 거예요. 침범하는 거예요. 고객이 걔한테도 남기고 나한테도 남기게.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경쟁력을 키우는 거예요. 경쟁력을. 자, 그래서 제 블로그지에서 정룡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제 거 최적화 블로그 물론 있습니다. 저는 있는데 하나 최적 3거 날려먹었어요. 날려먹었는데 누락돼가지고 하도 홍보를 많이 했더니 그 날려먹고 키운 게 얘예요. 얘. 그래서 얘는 내가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얘 어떻게 돼요? 얘를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서 1반에서부터 5까지 키웠으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2개를 썼더니 준체 2가 됐네. 준체 2가 되고 한 달 동안 죽어다 노력했더니 4 됐어.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오니까 준체 5가 됐는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거지. 최적화 블로거들만 들어올 수 있다는 인디비들이 저도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 경험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듣고 계신 거죠. 제 후기를. 그죠? 여러분들 제 후기를 계속 듣고 계세요. 자, 그 기법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것만 아셔도 포스팅 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고정 IP하고 그 다른 IP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정 IP를 쓰시라. 고정 IP. 그게 여러분들한테 좋다. 그리고 사진 막 갖다 쓰지 마라. 걸린다. 사진도 새 이미지하고 이미지 새고 하는 방법이 있다. 그동안 또 다른 게 알려드리고 해시태그가 뭐냐면 검색 이해하셨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당 대통. 그게 해시태그. 그거를 찾는 고객들이 해시태그다. 카테고리 뭐자? 보험은 경제 비즈니스하고 건강의학이에요. 다른 거 쳐다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카테고리만 만들어. 그리고 공감 댓글과 하나가 최근에 하나 더 추가됐어. 그게 공유. 내 친구한테 얼마나 퍼다 나르느냐. 이제 그거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고정 IP라고 하는 것은 나만 쓸 수 있는 IP예요. 나만 쓸 수 있는 고정 IP인데 나만 쓸 수 있다는 거는 집하고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카페. 근데 카페는 좀 약간 피하라고 하죠, 제가. 왜? 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 카페 커피 마시러 온 사람 다 쓰잖아. 그러면 거기는 좀 피하라. 근데 회사하고 집하면은 블로그 포스팅 하지 않으시는 분은 집하고 회사에서 고정 IP로 꾸준하게 포스팅하면은 생각보다 콘텐츠 지수 점수를 많이 준다. 이제 두 번째, 유동 IP는 테더링 잡거나 모바일 테더링 잡아서 좀 진행하시는데 처음 블로그, 여러분 일반 블로그죠. 일반 블로그는 가급적으로 피해라. 제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집에서 하시던가 회사에서 하라. 이렇게 포스팅하는 거 좀 실질적으로 좀 보시면 되는 거. 그리고 이미지,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지는 무조건 많은 이미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 이미지 3장밖에 안 써요. 3장밖에 안 쓰는데 다 상위 노출 된다고요. 옛날이나 그랬지, 옛날이나 뭐 이미지 10장 써라, 20장 써라, 뭐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가설 때문에 많이 올리는 거지, 3-4장만 해도 충분하고, 중복된 사진 캡처해서 갖다 쓰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네이버 측에서 이미, 거기에서 이미 올라갔어. 그래서 네이버가 그 이미지를 알고 있어. 근데 캡처해서 갖다 쓰면 중복 이미지로 다 걸려. 그래서 이미지 점수에서 다 깎아먹는 거예요. 다 깎아먹어. 최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미지는 다 편집해서 쓰는 건데 그건 뒤에 부분에 또 있으니까 보시고, 만약 캡처하거나 요즘 사진 찍어서 쓰시는 분들 많은데 요즘 GPT가 다 해줘. GPT가. 근데 웬만하면 GPT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고객이 다 알아. 여러분들도 글 읽어보고서 이 GPT구만. GPT가 있고 이미지는 GPT 거 하지 마세요. GPT 거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좀 고급 스킬이야. 근데 그거는 좀 웬만하면 피해라. 이거는 제가 이제 심화반 때 또 합니다. 이거 보시고 그냥 저는 웬만하면 미리 캔버스를 다 끝냅니다. 이걸로 다 끝내고, 자, 그리고 해시태그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가 핵심이에요. 건강 비즈니스가 제가 포인트라고 그랬죠. 근데 근데 재밌는 현상인데 이 해시태그 없이도 글을 썼는데도 노출이 잘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건강 비즈니스 쪽으로 글을 쓰고 제가 알려드리는 상위 로직에 맞게 글을 쓰잖아요. 놀라운 마법이 일어나요. 어떤 마법? 문의가 들어온다. 상위 노출이 되기 시작한다. 이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시태그를 잡을 때 건강, 의학, 비즈니스 쪽만 우리는 보라.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다. 하나 볼 거 있죠. 재테크인데 여러분 재테크 하면 재미가 있어요? 고객이 은행짜리 상품, 그거는 이제 정보성으로 하는 거예요. 정보성으로만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해시태그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이거는 내가 늘 강의를 많이 할 때 하는데 요즘 귀찮아서 제가 가끔 안 할 때도 있는데 하는데, 결국 해시태그는 내 블로그 닉네임 해시태그 핵심이에요. 왜?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이제 법인 컨설팅을 했잖아요. 법인 컨설팅으로 해서 법인 DB를 만들어내서부터 행복한 기업 성장 연구소라는 것을 브랜드로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 글을 최근에 안 쓴 거지, 한참 많이 쓸 때는요, 얘가 네이버에서 어떠한 나한테 효자 노릇을 해줬냐, 행복한 기업 성장 연구소를 쳤더니 내 거 브랜드를 시켜주고 인스타, 유튜버 다 노출시켜줬어요. 다 노출시켜주고 검증된 인물로 등록까지 해주고. 자, 이게 무슨 얘기다? 해시태그에서 내 닉네임을 꾸준히 썼더니 네이버 측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아, 이 내 행복한 기업 성장이라는 닉네임 애가 좋은 컨텐츠를 꾸준히 발행하는 애구나. 그래서 얘는 띄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고객이 검색했을 때 내가 자동 브랜드 됐으면 고객한테, 그럼 어떻게, 여기 상담 가보셨어요? 저는 다 가보잖아요. 다 가보고 고객이 뭐라 그러죠? 다 준비해놔, 다 준비. 법인 컨설팅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에서 고객이, 블로그 봤습니다. 대표님 이거 하시는 거 내용 봤습니다. 내용 아주 훌륭하시네. 뭐가 훌륭해. 다 짜집기인데. 다 짜집기. 제가 뭐 창작자입니까? 제가 뭐 소설가예요?
제가 뭐 그거에서 저도 짜집기 하는 사람이 짜집기 잘 짜집기를 했더니 고객이 전문가들 오더라. 너무 놀라운 현상이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야? 짜집기를 잘하는 놈이 결국은 전문가로 인식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네. 상품은 다 고만고만하니까.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먹여 살리는 거. 그리고 카테고리는 경제 카테고리, 보험 카테고리, 비즈니스 카테고리, 이퀄리티 카테고리인데 엉뚱한 걸 쓰면 되겠어요? 경제 카테고리는 뭘 쓰라고 나온 거예요? 경제 얘기를 쓰라고 나온 거죠. 근데 거기다 여행 올리고, 거기다 뭐 맛집 올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잖아요.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블로그가 뭐라 그랬죠? 취미로 하실 거면 취미로 하세요. 근데 저는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비즈니스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카테고리에다 경제 카테고리에서 경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험 카테고리에 뭘 써요? 보험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카테고리에 맞는 형식을 네이버가 좋아한다. 이유가 필요 없어요. 이유가. 왜냐면 네이버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걔한테 맞는 로직을 하면 나한테 뭘 안겨준다? 상위 노출과 가망 고객을 안겨준다. 그러니까 하는 거지 제가 왜 하겠습니까? 그죠? 시간이 엄청 부족하네. 그래서 옛날에는 공간과 댓글은 이거 프로그램을 쓰는데 최근에는 이거 공유하기 버튼을 했더니 지수가 올라가더라. 여러분들 또 엄청난 정보를 하셨습니다. 이거를 했더니 지수를 막 올려주네. 네이버 지수를. 지수가 2였는데 갑자기 3, 4가 돼요. 이거 했더니 공유하기만 잘했더니. 이거는 정말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닌데 나 지금 다 알려드리는 거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너무 재밌는 현상. 이게 너무 참 이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는데 고객이 문의하는 카톡 시간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고객이 핏발치는 시간이 있어요. 키워드에 따라서 출근 시간일 수도 있고 퇴근 시간일 수도 있어. 그게 너무 그리고 우리는 엄마들을 상대로 하느냐 비즈니스 그 회사원을 상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카톡 문의 시간이 달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카테고리. 근데 여러분 글이 있어야지 이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글이 있어야지. 글이 없는데 어떻게 문의가 들어옵니까?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거예요. 노출 원리가 이거구나.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은 이 콘텐츠,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이 알고리즘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순위와 이거를 매기는 게 이 C랭크구나. C랭크. 우리가 말로 하는 전문성, C랭크, 그 다음에 다이아로지, 유사무소 판별. 근데 너무 재밌는 거 지금 가르쳐 드릴까요? 저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거를 뭘로 쓴다 그랬어요? GPT를 쓴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네이버가 잡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제가 몇 달 동안이나 글을 썼는데 단 한 건의 글도 누락이 된 적이 없어요. 왜? 네이버가 못 잡아내는구나. GPT를 못 따라가면 못 따라가. 해보니까. GPT가 더 선수야. 내가 보니까. 얘가 더 선수예요. 진짜로. 더 똑똑해. 얘가 네이버의 모든 통합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GPT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정말 차이를 많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근데 걔가 C랭커 다이라 지수에 대한 로직은 얘한테 명령 좀 해줘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하구나. C랭크라고 하는 것은 카테고리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카테고리하고 맥락하고 문맥이 맞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실수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는데 이게 관리자분들 중에서 이제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누락이 막 되는 거야. 누락이 막 돼. 그 누락이 왜 이렇게 많이 되는지 봤더니만 외부 링크 남발. 외부 링크가 뭐예요? 카톡은 네이버 거예요? 네이버 거 아니에요? 네이버 거가 아니에요. 네이버는 네이버를 좋아한다. 글의 전문성, 문맥이 맞아야 되는구나. 내가 포스팅할 때 카테고리하고 내가 말하는 그 내용의 문맥이 이 기계가 네이버 기계가 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체류 시간을 보는구나. 체류 시간을 봐요. 그래서 글자 수를 1000자, 1500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읽어야지. 읽지도 않는데 딱 나가버렸어. 그럼 문의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책 읽으면 너무 책 좋다. 너무 내용 좋다. 감성을 터치했어. 만화책을 봐도 얘는 너무 재밌어. 뭐 이런 거죠. 이런 내용이 이 문맥에서 행동 팩터 그리고 정보의 신뢰성과 가치 증거. 이거는 쉽죠. 이거는 실무반에서 합니다. 실무반에서.
그리고 컨텐츠 독자성, 차별성, 탐호서, 유사하면서, 비교하면서 이게 너무 웃겨. 전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네이버가 못 잡아내는구나. 난 다 짜증게 하는데. 나는 다 갖다 쓰는데. 라면 문서 다 갖다 쓰는데 네이버가 잡아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야 이게 유사한 문서 절대 잡지 못하겠구나. 이게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그리고 앞으로도 못 잡아. 앞으로도. 절대 못 잡아. 왜냐하면 GPT가 더 네이버보다 똑똑한 연구진들이 많은가 봐. 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글 기반이고 다 외국 기반이기 때문에 국내용 그거를 따라가기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GPT 수업은 나중에 한 번 또 있어요. 그건 너무 재밌어요. GPT로 이미지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구만.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키워드를 발굴을 하고 포스팅만 잘해도 계약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뭘 해야 되지? 시간을 내야 되겠구나. 여러분 시간도 안 내면서 그냥 뚝딱뚝딱 하고 싶으신 거는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고객 만나서 AP 하시잖아요. AP 할 때 정성 쏟잖아요. 준비 많이 하시잖아요. 그 고객 놓치지 않으려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검색 기반에서 우리는 포스팅이 AP를 한다 그랬잖아요. AP를. 포스팅을 잘 쓴 사람은 계약이 잘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포스팅. 그래서 포스팅을 발행하면 뭐해? 발행이 중요한 게 아니야. C랭크 로직에 맞게 그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근데 걔가 지금 뭘 해준다? GPT가 해준다. 포스팅 누가 써준다? GPT가 써준다. 근데 GPT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천차만별. 그러니까 그 GPT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키워드가 이런 것들 좀 실질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해보니까 이게 지금 해보니까 제가 포스팅을 이거 아까 제가 하나생명 그 도담 대통뿐만이 아니라 포스팅 그날 제가 새벽 2시에 퇴근했는데 안 되겠다. 내가 너무 바쁘니까 오늘은 포스팅을 10개를 하고 말겠어 라고 했어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너무 재밌는 현상이. 근데 포스팅 10개 하는데 시간이 몇 시간 걸리는 줄 아세요? 4시간에 했어요. 4시간에. 4시간, 5시간에 10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게 저한테 실적을 안겨준 거예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을 나는 이번 달 빵꾸가 너무 많이 났어. 돈 어떻게 벌지? 이렇게 번 거,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한번 집중해보자. 포스팅 10개 하면 10개 다 노출되는지는 않아요. 해보니까 5개만 돼도만 5개만 돼 5개. 5개 중에서 1개 포스팅이 문의가 쏟아진 거야. 쏟아져. 근데 이게 뭐가 들어갔어요, 내가? 정성이 들어갔죠. 정성. 포스팅을 1시간 30분에 썼다고 했지만 정보성의 일치가 한장 일치하지 않는다는 체크는 내가 하는 거죠. 누가 해주지 않잖아요. 내 사업인데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나서 고객이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첫 페이지에 들어가네. 첫 페이지 여러분의 글이. 두 번째 2까지 안 가. 해보니까 2까지 안 가. 1페이지에서 답을 찾아야 돼. 1페이지에서도 5번째가 6번째 순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 검색어가 뭐 이렇게 모바일 검색이 거의 다예요. 내가 보니까 요즘은 모바일이 핵심이 맞아. 그래가지고 PC에서 검색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대표들은 PC로 많이 검색하고 젊은 사람들이나 어머니들이나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모바일 검색이 많아요. 그리고 5월 달에는 간병인 이슈가 터졌죠. 저한테 수업 들으신 저 팀장님 한 분은 간병인 DB만 50개 들어왔어요. 50개.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터졌어. 문제가. 뭔지 알아? 간병인은 모바일 청약이 힘들어. 연배가 있으셔. 연배가. 그러니까 전국구 상담이 한데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본인의 마음이지.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너무 멀다 싶게 토스한다고 그러면 토스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핵심은 뭐야? 이슈 달에 글을 썼더니 DB가 몇 개가 들었다고? 50개가. 그럼 여러분들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친구 만나 술 마실 시간이 있어요?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계약을 해야 되고. 초집중 아니에요? 초집중? 그렇게 술 좋아하는 친구도 안 가. 집에 안 가. 집 상담해야 되는데 상담. 이게 뭐예요? 가만 고객을 만들어 주니까 집중을 하더라는 거예요. 집중을. 일하는 게 재미가 붙었다는 거죠. 물론 상당수 놓쳤습니다. 그 친구가
그게 프로 수준이 아니어가지고. 그렇지만 계약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놓치지 않고. 그 이상의 급여를 벌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이게 시간이 엄청 부족하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도 못해서 반도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검색 의도가 일치해야 된다고. 일치가.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 몇 번 강조하고 컨텐츠 품질 지수하고 일관성 신뢰도인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쓰다 보면은 네이버를 알아. 아 얘가 이런 글을 좋아하는구나. 아 그럼 그런 글을 한두 번 익숙해지면 그런 글의 컨텐츠 안에서 조금만 방향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방향만 바꾸면 다음 포스트는 좀 이어갈 수 있고 있고 글을 읽을 때 이것도 심화반에서 합니다. 글을 읽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글을 써야 돼. 소비자 입장에서 글을 써야지. 내가 보기 편하게 글 쓰면은 다 나간다. 읽다가 아유 뭐가 이렇게 귀찮아 이렇게 해서 다 나가버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글을 쓰세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키워드하고 구성 원리 이런 것도 심화반에 다 있어요. 심화반에서 다 보시고. 그리고 이게 상위 로직이 있어요. 로직이. 이제 그것도 좀 시간이 부족해서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의미를 좀 알으셔야 되는데 처음 일반 블로거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외부 링크를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네이버만 써도 충분해요. 처음에는. 나중에 외부 링크 써도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일반 블로거인데 외부 링크를 도발하면 네이버 측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네이버는 금방 알아. 아 얘는 홍보하는 애, 장사하는 애구나. 바로 퇴장. 남발하면. 모든 포스팅마다 네이버 카톡. 근데 글이 어느 정도 쌓여 있으면 상관없는데 쌓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은 바로 사용하라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키워드가 너무 재밌는 게 저는 이제 키워드를 처음에는 한 키워드로 작업을 하라 그러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3가지 키워드로 노출 다 잡을 수가 있어요. 3가지 키워드. 이게 키워드 공부에 나옵니다. 키워드 공부에서. 그래서 또 보시면 되는 거고 유사한 문서는 뭐 다 잡아내니까. 그리고 포스팅 주기는 일주일에 3회 하라 그래. 저는 그냥 옛날에는 여러분 블로그 수업 들을 때 1포스팅 하루 1포스팅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30기 30일 이렇게. 그건 이제 간절하신 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같이 그렇게 간절하신 분들은 그렇게 포스팅하면은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오더라. 근데 법인 포스팅 했더니 제가 블로그 나락하고 법인 포스팅을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지금은 포스팅을 열심히 하지 않지만 얼마 전에도 법인 뭐 포스팅 따로 했지만 법인 대표들을 100억대 자산가들을 만나더라는 거죠. 어디 가서 100억대 자산가를 제가 만납니까? 블로거가 그 연결고리를 한 거예요. 연결고리를. 그리고 건물주를 만나고. 청담동 건물주를 만날지 꿈에도 몰랐죠 제가. 그 블로그 그 사람이 잘 만나줍니까? 왜 만나주겠어요? 오직 하나. 키워드하고 포스팅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만나자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 당신의 글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나자고 했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문제를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줘야 돼요? 고객의 문제점이 뭘까? 지금 고객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고요. 이해하셨죠? 보험은 누구나 가입해요. 너무나 쉽게 가입하죠. 근데 보험 고객이 궁금한 거 이거야. 잘 가입했나? 적당 선에서 가입했나? 내가 또 설계에서 호구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검색을 해요. 온라인 고객은 똑똑해요. 그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적절하게 좀 활용하시고. 자,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자를 1000자에서 1500자를 써야 돼요. 그러면 3분 컷. 3분이 나와요. 3분. 2분에서 3분. 근데 2분에 3분이 이렇게 쭉 많아지면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다른 글도 또 본다. 다른 글을 또 봐. 이 사람 글 괜찮은데 또 다른 글. 그럼 체류 시간이 어떻게 돼? 늘어나. 그러면 어떻게 돼? 무슨 현상이 일어나? 신뢰해. 얘 믿음이 가네. 믿음이 가. 그럼 내가 뭐 했어? 나는 포스팅을 한 거밖에 없다니까요. 포스팅을 여러 개 한 거야. 여러 개 한 거밖에 없는데 그 여러 개 한 게 네이버 로직에 맞게끔 썼더니 이 고객이 이 글을 읽어봤더니 또 다른 글 읽어봐. 또 다른 글 읽어봐. 근데 어떻게 돼? 이미 이 친구는 나에 대해서 빠졌어. 얘 괜찮다고 나한테 이미 자기 스스로가 인식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점을 갖고 가점.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가점이 여러분이 이미 좋은 사람이야. 그분한테는. 해보세요. 상담 해보면. 엄청 친절해. 이분 나랑 원래 친했나? 근데 글 읽어봤어요.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이런 사연이 있으시. 나는 안 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컨셉에 따라 달라요. 컨셉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그 적절하게 좀 활용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가 지금 핵심이 이거. SO 로지. 이거 맨날 뭐 여러분 뭐 광고도 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근데 글을 이렇게 쓰면 SO 로직인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나는 네이버에만 썼어. 네이버에만. 근데 이게 네이트에도 노출이 되고 구글에서도 노출이 되고 다음에서도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했더니 제 거 통합 검색란에 들어가 봤더니 다음에서도 들어오고 구글에서도 들어오고 네이톡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이 되지 않았는데 네이트온에서 상위 노출이 된 거예요. 다음에서 상위 노출이 돼서 들어온 거야. 그럼 뭐가 됐든 중요한 게 뭐야? DB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문의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네이트로 들어왔던 구글로 들어왔던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몰라. 나도 그게 노출이 됐는지도 몰랐어요. 검색해보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다? SOG 최적화 로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로직만 알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시각적 효과인데 의사들 포스팅 블로그 다 보셨어요? 의사들, 병원은 대행을 200에서 300만 원 주고 맡기는 거 아십니까? 월에? 근데 포스팅을 12개밖에 안 하는데 그렇게 맡겨요. 왜? 손님이 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얼굴을 까는 거하고 까지 않은 거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경력을 표시하는 거하고 표시하는 거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가 내가 이번 반에서 말하기가 약간 어려운 게 이거는 심화반때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좀 적당한 수준이 좀 있어요. 좀 그런 것들 좀 해서 시장에 따라서 구분돼. 저는 법인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얼굴을 깠잖아요. 얼굴을 까니까 이 사람이 더 신뢰해요. 그거가 있어요. 그래서 자산가들 상대할 때는 얼굴을 까라. 제가 얘기해요. 돈 있는 사람들 상대할 때는 얼굴을 까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거죠. 여러분들이 고객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예요. 나라면 나라면 나한테 문의를 남길까? 이거죠. 내 글에 문의를 남길까? 나라면? 그런 관점에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호기심. 그래서 호기심을 유발해서 결국적으로 그러면 이거요. 나는 작가가 아닌데 얼마나 좋은 콘텐츠를 매일 발행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너라고 뭐 맨날 합니까? 못합니다. 못해. 10개 포스팅 중에서 한두 개 포스팅만이 할까 말까요? 근데 그게 바로 효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효자 노릇을. 근데 이걸 누가 한다 그랬어요, 제가? GPT가 한다 그랬어요. GPT가. 그러니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GPT가 알아서 해주는데 뭘 딱히 뭐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참 보시면 우리가 수업을 몇 시에 시작했죠? 3시 45분에 시작했나요? 2시 45분에 시작했네. 그럼 몇 시에 끝내야 되는 거야? 개서? 뒤에 너무 많아. 이게 페이지가 너무 많은데 내가 이게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끊어드리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블로그 포스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두 시간 있다가 얘가 노출이 돼요. 노출이 됐는데 이때 상위 SEO 로직에 맞게끔 글 쓰는 애들은 상위 노출이 된 거고 SEO 로직에 맞게 쓰지 내가 멋대로 썼어. 그럼 안 되는 거고. 이해하셨죠? 그러고 나서 확인하는 게 바로 얘입니다. 얘.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 글이 누락됐는지 누락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강사님 왜 제 글은 다 누락이 됐을까요? 자 여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딱 들어가면 다 빨간 줄 쭉쭉쭉쭉 한번 왜 누락됐는지 볼까요? 역시나 외부 링크 남발, 반복 단어 남발, 홍보성 글 남발 이해하셨죠? 이제 그런 것들 좀 적절하게 다 피해 줘야 돼요. 그리고 동일 단어 반복은 옛날에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노출시키지 않은 메인 키워드를 5번, 6번 쓰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을 거예요. 옛날 블로그 수업 들었을 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2-3개만 해도 충분히 노출이 다 된다. 저는 1개만 그 키워드를 1-2개만 쓸 때도 있어요. 1-2개만 썼더니만 노출이 잘 되더라는 거죠. 그 반복 단어 다 피해야 돼요. 반복 단어 피하는 프로그램 따로 있어요. 그리고 금치거. 생각보다 네이버에서 금치거가 있어요. 네이버가 싫어하지 않은. 금치거가 뭐냐면 성적인 단어. 그리고 남을 모욕하는 단어. 그리고 남을 해치는 단어.
그런 거가 금치거예요. 그런 것들을 금치거, 이 금치거가 내용이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하는데, 근데 글이 많잖아요. 이거 필요 없다. 네, 요즘 금치거 검사 안 합니다. 근데 초반에는 좀 약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해보시면 좀 도움돼. 이것 때문에 시간 많이 버리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이거 꼭 실수하시더라고. 이거 제목에다가 특수문자를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계셔. 하지 마라. 제목에다가 특수문자 집어넣는 거 아니라 특수문자 집어넣었더니 전부 다 누락됐더라. 사요나라 됐어요. 사요나라. 글을 다 살아요. 근데 내가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비공개로 처리하고 특수문자를 다 없애버렸어. 그러더니 노출이 잘 되네.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목에 뭘 하지 마라? 특수문자 집어넣지 말고 중복단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이렇게 남발하지 마라. 후게 뭐 예를 들어서 여행 뭐 어디 갔다 와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좀 그렇게 좀 적절하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내가 이것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해보니까 AI고 뭐고 다 좋다 이거야. 다 좋은데 얘가 내가 포스팅을 해주니까 그럼 나는 뭐야? 야, 나는 결국 시장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 시장 공부해 주는 게 뭐다? 키워드다, 키워드. 오늘 이것만 보러 가셔도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하신 거예요. 온라인 쪽에서 이 그룹 잡으려고 다 혈안이 돼 있어요. 온라인 마케팅 하는 애들이. 자, 키워드가 뭐예요? 고객이 궁금해 주는 거를 해결해 주는 게 키워드다. 근데 그게 블로그가 될 수 있고, 카페가 될 수 있고, 유튜버가 될 수 있고, 인스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스타는 뭐예요? 이미지잖아요. 스레드는 뭐야? 반말 글이잖아. 스레드에서는 거의 잘 안 되더라고. 근데 블로그하고 카페만 해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DB 시장에서 걱정은 없다. 열심히만 하면. 그래서 그럼 뭐야? 키워드로 결국 발굴해야 되는데, 그러면 핵심 키워드를 어떻게 발굴해야 되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안보험 추천은 누가 못해? 이게 키워드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는다. 그러니까 세부 키워드로 분석을 해야 된다. 고객 키워드가 아니에요. 실비보험 비교, 치아보험 가입, 이거는 굿니치라든가 돈 많은 회사들 광고비에다가 수억씩 쏟는 애들이 잡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거 단순 DB라고 그랬죠? 이런 거를. 단순 문의 DB. 이건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굿니치라는 거는 이런 키워드에다가 아주 사이트까지 만들어가지고 도배질을 했어요. 도배질을. 그러니까 TM센터한테 EDB를 주는 거예요. EDB를. 이 DB를 다 주니까 걔네들이 전화로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다? 우리는 걔네들이 가는 시장하고 다른 세계예요. 걔네들은 돈잔치를 한다면 우리는 세부 키워드에서 직장인 보험, 어린이 보험, 60대 실버 보험, 이거는 제 강의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걸 썼어요. 실제로. 60대 실비보험에서 썼더니 검색량도 30명밖에 없었어. 그러더니 문의가 들어왔는데 우리 아버님 실비보험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 실비보험 좀 가입하고 싶은데 딸이에요, 딸이 왔는데 이것 좀 우리 아버지 견적 좀 뽑아주실 수 있나요? 근데 대전이야. 고민을 했지. 이거 대전이 너무 먼데 내가 가마라 하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가족 계약을 했습니다. 30-40만 원 만나서 아버님 해드리고 실비가 내 돈이 됩니까? 돈이 안 돼요. 저한테 돈이 어떻게 돼요? 근데 제가 뭘 했어요? 그 여성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에 신뢰를 줬더니 만나서 대면 미팅에서 30-40만 원짜리 가족 계약을 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던 60대 실비보험, 실버보험 이거 방문자도 몇 명 없고 돈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고객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고객 키워드가 있더라. 고객이 찾는 키워드들이 있더라.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롱테일 기법이 뭐냐? 건설업 종사자들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겠죠. 남자들이니까. 남자 이거 많이 다쳐. 이 청구가 많이 들어와. 이게 택시도 청구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불편해.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온라인 쪽을 하면서 느낀 건데 여성 고객들을 잡아야 돼요. 여성 고객들이. 그래 보험을 잘 안 깨. 남자들은 자꾸 막 여성 설계사들의 작업을 걸더라고. 그러니까 여성 설계사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웬만하면 피해요. 그냥 안 하는 게 좋아. 얘는 유지도 좋지도 않아. 근데 여자들은 잘해. 그 가족 계약은 다 여자를 잡아야지 가족 계약이 웬만하면 다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남성들은 웬만하면 버리고 직장인 빼고 웬만하면 버리고 웬만하면은 여성 키워드를 좀 집중하셔서 고혈압 있어도 가입. 이런 키워드 보여요? 그리고 강남 실비보험 상담.
강남에 사는 뭐 실비뭐 뭐가 있나 보네. 그리고 이런 키워드, 세부 키워드. 그래서 실질적으로 30대 직장인 안보험 키워드. 자, 안보험 추천이라고 썼더니 내 거 노출이 안 돼, 노출이. 근데 시장을 좁혀야 돼. 30대 직장인으로 시장을 좁혀버렸네. 30대한테 포커스를 맞춰버렸어. 30대 직장인 안보험 추천 꼭 확인해야 될 세 가지. 30대 안보험 추천이라고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있다라는 거야. 있는데 직장인 딱 들어왔더니 추천 세 가지를 궁금한 거야. 왜 추천 세 가지일까? 왜 확인해야 될 게 세 가지일까? 들어와서 딱 읽어봤는데 GPT가 그 내용 다 써줘요. 되게 잘 써줘, 진짜. 근데 내용 괜찮은 거야. 그래서 저 직장인인데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런 맥락의 글을 썼더니 이런 맥락의 고객이 오더라는 거예요. 30대 직장인이고 30대 많고 무지한 건 아니지만 30대가 와요. 와서 제가 블로그 봤는데 이거 30대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견적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객이 뭘 남기냐?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하고 생년월일까지 남겨줘요. 그리고 상담받고 10분까지 남겨줘요. 근데 거기에 대가지고 주민번호를 알려달라면 안 알려주지. 주민번호까지 알려면 상담 스킬이 있어야 돼요. 상담 스킬이. 그거는 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리크루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해보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하고 근데 연금에서 이게 연금이 재밌는 게 제가 이 테스트를 하다마다 해가지고 약간 좀 하긴 하는데 이게 연금은요 이게 좀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이게 보험 상품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세액공제 때문에 이게 투자 때문에 그래. 이게 그 펀드 있으신 분이 활용하면 좋은데. 연금정책 세액공책이라 노후자금 계산이라든가 은퇴자산 이게 보니까 그리고 그 일시납연금 있잖아요. 일시납연금 이거 글을 썼더니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퇴직자들 지금 은퇴자 소사도 나오잖아요. 그죠? 퇴직자들이 그 가맹점 안 해요. 이제 뭐 치킨집 차리고 이거 안 해. 상담이 이거야. 이번에 제가 여유자금이 2억이 있는데 이거 좀 운영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제일 센 회사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요. 문의가. 그럼 어떻게 돼요?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돈은 안 되죠. 일시납은 돈이 안 되잖아. 근데 핵심이 뭐야? 돈이 있잖아, 고객이. 일시납 가입시켜주고 추가 상담하라고요. 고객님 이거 하는데 또 목돈 마련으로 이거 뭐 다른 거 운영하시나요? 근데 거기는 좀 스킬이 들어가겠죠. 이거에서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좁히라 그랬잖아요. 시장을. 가만 고객을 좁혀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시장을 좁히라 이 얘기예요. 처음부터 다 하겠다. 좋죠. 다음이 좋죠. 다음이 좋아. 근데 다 하면 좋은데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싶은 시장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나는 뭐 간병인 보험만 집중하면 간병인만 집중하고 간병인으로 시작하는 거 간병인으로 시작해서 DB가 들어와서 계약하고 추가 상담 이렇게 하는 거고 연금은 연금 보험만 쓰면 안 되고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이거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자산가들이 신청해요. 요즘 많이들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ETF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고 가입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럼 그 결국적으로 여러분들 포지션을 결론하냐면 젊은 사람들은 재무설계라고 뻥치면서 다 보험가입 시키잖아요. 재무설계 하면서 뭐 이거 얘기하면서 결국은 보험이야. 결국은. 접근법이 뭐예요? 걔네들이 재무설계지만 키워드는 다 재무로 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실력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이게 재밌는 게 직장인들은 세액공제 이거 많이 해요. 그런 것들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즈를 파악하고 전문적인 콘텐츠를 꾸준히 하는데 30개는 써라. 30개는. 그래야지 문의가 들어온다. 근데 빨리 되시는 분들은 운이 좋으면 진짜 빨리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이게 월간 검색하고 월간 발행량이 좀 좋은 키워드다. 아까 답을 찾아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답을 여기 보시게 되면 답을 다 찾아드렸어. 근데 그러면 우리가 3교시 때 이게 지워지지도 않네. 3교시 때 상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공부를 알아야지. 전 여러분들이 7월달, 8월달 우리 썸머 걸려 있잖아요. 썸머 걸려 있어서 그거 하는 그것도 중요한데 상품을 공부를 하시면은 고객이 찾는 상품이 나와요. 알아요? 고객들이 많이 찾는 상품이 있다고요. 가성비 있게. 여러분들만 아실 것 같죠. 온라인 고객은요 아니에요.
온라인 고객은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입을 못하니까 설계사를 찾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게 좋은 키워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뭘 공부해요? 절판 이슈가 터질 만한 상품을 찾는 거. 그럼 제가 좀 완전히 제 노하우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지금. 10,000원의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네. 노하우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지금. 결국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더 많은 좀 했다. 그리고 키워드 발굴하는 거는 많아. 근데 이거는 가장 이게 다 어디 가셨냐? 나 몇 시에 끝내야 되는지 좀 알려줘. 나 몇 시에 끝내야 되는지 좀 알려줘요. 예. 네이버 검색하고 들어가면 키워드 도구 들어가면은 이렇게 내 시장이 있어. 시장이 어디 시장에 집중할 거냐? 이게 키워드 연구예요. 여러분 어디 시장을 들어갈 거예요? 현대해상 안보험 들어갈 거예요. 현대해상 2배 받는 안보험 들어갈 거예요. 현대 다이렉트 들어갈 거예요. KB 안보험 들어갈 거예요. 고객이 찾는 시장. 야, 이거는 진짜 고객이 거의 1,500명이 찾네요. 월에 1,500명이 찾잖아요. 여러분은 어디 시장으로 들어갈까? 어디 시장으로? 여러분은 어디 시장에 침범하고 싶어요? 우리는 침범하는 사람인데 시장을 점령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시장이 좀 들치러들어야지. 그게 키워드다. 그래서 황금 키워드를 찾아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에서 제가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적으로 키워드하고 포팅, 그 다음에 그거를 누가 빨리 쓰고 얼마나 또 내용 있게 좀 쓰느냐가 결국은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결국적으로 많이 찾으면 여러분의 방문자가요. 제가 그 블로그 처음 시작했을 때 보장성 보험, 그거 보험 블로그 처음 시작했을 때 하루 방문자 50명, 100명이었어요. 100명이었는데 이런 키워드를 한 10개 썼더니 방문자 1,000명으로 늘었어. 1,000명이 늘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갑자기 방문이 폭발한 거야, 폭발. 문의가 많아졌어. 근데 많아졌다 쫙 빠져. 이게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이게 계속 많진 않아요. 계속 많진 않아요. 많아졌다 쫙 빠져. 그런데 괜찮아. 왜? 나는 이미 많은 고객을 확보해 놨어. 그거를 잘 관리해주는 게 뭐 복회어가 됐든 어쨌든 고객 관리를 꾸준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피아넷도 공짜예요. 무료예요. 이거 안보험 추천을 쳤더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야 7,280명 이거는 쉽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블로그 지수가 낮은데 이런 키워드를 좀 웬만하면 키워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좀 집중하셔서 이 키워드 발굴을 어디 시장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항상 저 몇 시에 끝내야 되죠? 15분에서 20분. 15분? 알겠어.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이거 뒤에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거는 좀 다 못할 것 같고 이거는 좀 못할 것 같고 이것만 좀 집중해서 좀 더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되는 게 자, 간병인 보험은 뭐다? 간병인 보험은 부모님 상담이 자녀들이 부모님 상담을 많이 해요. 자기 돈이 많이 나가니까 많이 적어요. 그리고 홀로 되신 분들 이혼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간병인 상담 많이 해요. 특히 남성 이 아저씨 되신 분들도 혼자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들고 싶대. 엄마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가족이 자녀 최근에 얘기한 거예요. 가족 상담을 많이 그 자녀들은요 부모님 거 의뢰를 해요. 부모님 거 2건 10만 원 그냥 넘어가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근데 모바일 청약이 안 돼. 모바일 청약이.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세요. 부모님 모시고 나오세요. 이렇게 하라고. 다 준비해놓고 조건은 어차피 선택은 자녀가 해요. 근데 부모님은 연배가 있으셔서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요. 엄마 해. 그냥 이거 해. 이걸로 해.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한다고. 이 사람이 더 전문가야. 뭐 그 엄마 주변에 설계사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 한번 신뢰를 주면은 그 만나서 가족 상담하시고 간병인 보험하면서 암보험 상담하더라. 진짜 이게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간병인 상담했는데 암보험 추가 계약했어. 암보험 근데 왜요 하니까 암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암보험 괜찮은 거 있으면 또 추가해 주세요. 그래서 암보험 추가로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키워드에 따라서 고객층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금층에 하면은 근데 연금은요 40, 50대가 관심이 많은 거예요. 40, 50대, 60대.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보장성 보험은 가성비 따지는 엄마들이 많이 하는 거고 단기납 종신은 목돈 마련하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목돈 마련하는 친구. 그러니까
그 키워드.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10,000원, 20,000원이잖아요. 운전자 보험으로 승부를 거지 마시고, 운전자는 그냥 미끼 상품, 미끼 상품이고, 그 다음에 재무설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재무설계 보험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무설계 쪽으로 훨씬 더 TV가 많이 들어옵니다. 재무설계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포커스 주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걸어가야 되는 거는, 나는 어떤 시장을 연구할 것인가, 어떠한 시장을 좀 집중할 것인가. 그리고 해보세요. 뻥 안 치고 됩니다. 한두 건이라도 무조건 문의는 와요. 그러니까 그 문의는 오는데 계약까지 안 되는 프로세스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가 지금 이번에 저도 그거를 업데이트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했더니 가족 계약이 오는구나 라는 걸 몇 번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업데이트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배우려고 오셨잖아요. 마지막 마무리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뭐 남의 성공을 들어서 뭐합니까? 저 사람 CEO팀이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MDRT 나랑 뭔 상관이 있어? 제 연봉 1억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봉 1억 됐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연봉 1억 된 노하우를 내가 배워서 나도 연봉 1억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가망 고객을 돈을 주고 나서 가망 고객을 사고 싶지 않은데 그 방법을 배워서 가망 고객을 계속 창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계속 만들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빠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독서하고 유튜브 막 보고 그 시간이 빠르겠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가 지금 이것만 알려드리는 것만 해도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빠른 거예요. 배우시는 거라고요.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여러분들이 가망 고객 발굴에는 딱히 큰 걱정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독하게 하면 더 무서운 거예요. 진짜 제가 해보니까. 제가 그때 새벽 2시에 퇴근하고 사우나 가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하루에 10포스팅을 열흘만 하면 몇 개야? 열흘 하면 몇 개죠? 100개. 맞나? 네, 100개 포스팅을 하는 거잖아요. 야, 100개 포스팅을 하면은 너무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겠구나. 근데 그렇게는 못했어요. 체력적인 뭐 다른 거 하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시장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나 고객 없어 이런 말을 못 할걸요. 그리고 왜 온라인 쪽 하는 애들이 돈을 버는지를 알아요. 저는 아니까. 그리고 막 서로를 까죠.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뭐 이게 이제 그 싸움 하는 거예요. 내가 원조니, 네가 원조. 다 쓸데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옛날에 심의가 없이 블로그 포스팅 하셨던 분들은 뭐가 좋으냐면 이미 계약을 많이 했어. 그래서 이미 소개 관리만 해도 소개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적절하게 활용하셔야 되는데, 저는 저번 달에도 보장성 보험 DB를 만들고 법인 DB도 만들고 이퀄리티 DB까지 다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배워가셔서 저는 계속 저를 업데이트하니까 그걸 업데이트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오프라인만 하면 오프라인만 집중하시고, 온라인도 같이 하고 싶다고 하시면 하루에 한두 시간은 무조건 내셔서 온라인도 집중해 보세요.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온라인도 무시할 게 아니에요. 온라인 고객 계약해 주겠다는데 왜 무시를 하는 거지?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적절하게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다 너무 많이 반 이상을 못했는데 그래도 좀 내용 괜찮으셨나요? 네, 그래서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 기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홍만 강사님 강의 잘 들으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쉬는 시간은 35분까지 쉬고 마지막 강의 시작하려고 해요.